환상 그림책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쓰인 이야기로서 현실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환상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유아 문학의 갈래라고 합니다. 김효섭은 유아에게 동심을 그리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베틀하임은 요정 이야기의 환상적인 요소가 유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내재된 공포를 극복하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네요. 환상 그림책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유아에게 지나친 상상과 허무맹랑한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 몬테소리는 환상 동화나 우화, 공상적 이야기를 통해 유아에게 터무니없는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삶의 현실이 참담할수록 환상적인 이야기가 중요하고 유아를 위한 문학은 반드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문학이어야 한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그림책은 일반적으로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상 속의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장난감들이 의인화되어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야기도 환상 동화의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책들은 환상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유아의 모랄론적 사고 특성이나 인공론적 사고에 따라서 적절하게 호소하여 영향을 주기도 하죠. 환상 그림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현실과 유사한 골격을 갖고 있어서 유아는 환상 그림책을 통해서 현실적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상 그림책에 대한 요소별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요소별 특징의 첫 번째가 등장인물이에요. 환상 그림책 속의 주인공들은 평범하고 전형적인 등장인물을 갖는 옛 이야기 그림책과 달리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상 속의 이야기를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도 초현실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존재 혹은 우인화된 존재로서 입체적이고 다면적이고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예로 피터팬, 크리터, 마녀 워은이가 있다고 해요. 플롯은 환상 그림책의 플롯은 다양한데요. 발달, 전개, 절정, 결말의 구조를 갖기는 하지만 환상 그림책의 결말은 반드시 해피엔딩은 아니고 또 이러다 할 말 결말이 없이 열린 구조를 이야기 끝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환상 그림책이 뭔가 이벤트적인 부분으로는 빵 터지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다 할 결말 없이 끝나버리고 많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리 선호하는 편은 아니긴 해요.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이 상상적이었기 때문에 전개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교재는 설명하고 있네요. 그 결말 또한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각대장, 존, 달사람, 모자.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환상 그림책의 배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옛 이야기 그림책의 배경이 단순하고 전형적이었던 것에 비해 환상 그림책은 상상 속의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든 모두 이야기의 배경이 될 수 있고 그 예로 이상한 나라 앨리스, 구름나라가 그런 배경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소, 문학적 환상 그림책의 문학적 요소의 네 번째 주제의 특징은 환상 그림책은 다양한 주인공과 배경, 플롯을 갖기 때문에 주제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상 그림책의 교육적 의의로 한번 살펴보면 교재는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상 그림책은 환상의 세계를 현실과 대비시켜 사실성을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한 부분이 있고요. 환상 그림책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한정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에 유아가 머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정희 학생이 구름빵을 우리한테 잘 전달해 주셨잖아요. 환상 그림책은 상상 속에 주인공이 벌이는 가상의 경험의 유아를 동일시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유연을 주고, 그 예로 내 머리가 길게 자란다면이란 책이 있다고 해요. 되게 제목에서 와닿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네요. 환상 그림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인지적 활동을 격려하게 된다고 해요. 환상 그림책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담의 요소를 가진 환상 그림책이 있는데요. 전승 문학을 재화한 형태나 민담을 재치 있게 고쳐 만든 이야기로 초현실적 사건과 등장인물을 갖는 그림책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그러나 고전된 이야기가 아닌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들이지요. 안데르센 동화집 같은 경우 임금님의 새옷, 눈의 여왕,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엄지공주, 빨간구두 등의 동화가 실려있는 동화집이고요. 손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이 책도 좀 매력적인데요. 그림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무엇이든 넘치게 만드는 손큰 할머니. 해마다 설날이면 엄청난 양의 만두를 빚는다. 만두소가 줄어들지 않아 동물들이 힘들어하자 할머니는 만두피를 넣고 깔고 만두소를 몽땅 쏟아서 세상에서 제일 큰 만두를 만들어 나눠 먹는 이야기다. 왠지 이 작가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건 저의 우려인가요? 이 책도 되게 매력적이네요. 순수한 상상을 포함하는 환상성이 높은 그림책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교훈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며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난센스와 유머가 풍부하여 순수하게 상상적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주인공이 상상 속의 공간으로 여행을 하거나 초현실적 능력을 가진 등장인물을 갖거나 시간과 공간 속의 자유로운 여행을 다룬 이야기들이 이 유형에 속하지요.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빨래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엄마는 뭐든 가리지 않고 빨아버립니다. 지저분한 도깨비가 잘못 걸려 빨리고 나니 눈, 코, 입이 없어져 버렸어요. 눈, 코, 입을 그려주자 예쁜 도깨비가 되었고 온 세상의 도깨비들이 자기도 빨아달라고 몰려드는 이야기라고 해요. 알사탕. 이 이야기도 되게 유명하지요. 제가 좋아하는 백희나 작가네요. 저는 백희나 작가하고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을 좀 많이 모으는 편이에요. 우리 동네 문방구에 산 신기한 알사탕은 깨물 때마다 소리가 들린다. 낡은 소파, 늙은 개의 구슬이 아빠, 할머니의 마음이 말소리가 되어 들리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문학 수업을 준비하면 이제 교재를 심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막 그림책을 막 더 사고 싶은 막 욕구가 저는 막 생기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현장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지금 그런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 가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은 이제 다른 들쥐들이 일을 하는 동안 프레드릭은 빛과 색깔을 모으고
추운 겨울 프레드릭이 햇살 이야기를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파란 덩굴꽃과 노란 밀집, 붉은 양귀비꽃, 초록 딸기 덤불의 선명한 색깔도 볼 수 있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이고요. 의인화된 동물 장난감을 다룬 환상 그림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물이지만 사람처럼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장난감 같은 무생물이 의인화되어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림책이고요. 이는 애니미즘적 사고를 하는 유아기 그림책에 흔히 등장하는 유형이라고 해요. 짧은 귀 토끼. 토끼는 항상 귀가 길다라고 우리한테는 딱 각인이 되어 있는데 제목부터 되게 매력적으로 다 와닿네요. 짧은 귀 토끼. 자신의 짧은 귀를 길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빵을 귀에 붙이게 되는데 그 빵을 먹은 독수리가 빵 맛에 반해 소문이 나면서 빵집으로 성공하게 되는 토끼 이야기라고 해요. 왜 이렇게 빵 터지죠? 이 책도 되게 매력적이네요. 왜 이렇게 책 사고 싶지? 이번 주에 서점에 가고 싶은 막 욕구가 생깁니다. 도서관에 간 사자. 도서관에 간 사자를 통해 도서관에 지켜야 할 규칙들과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이제 사자의 관점에 그려진 책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에 간 사자를 통해서 도서관에 지켜야 할 규칙,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사자의 관점에서 그려진 그림책이에요. 에티튜드,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 규범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막 하는데 도서관에 간 사자라는 그림책을 통해서 유아들과 이런 규칙,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 에티튜드에 대한 부분을 교양에 넘치는 인간상을 기르기 위해서 감성이 풍부한 유아를 위한 2019 개정 누리관에 추구하는 인간상이 초등학교의 인간상을 이제 연계한다면 교양을 이제 유아 수준으로 이제 바꾼 단어가 감성이 풍부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티튜드에 대한 부분도 선생님이 그림책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한 사자에 대한 그림책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동물원에 이제 나온 사자가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지만 우리 밖에서도 여전히 다정하게 대해주는 프랑스와를 만나면서 동물원으로 돌아가면서 행복해진다는 이야기를 다뤘다고 합니다. 좀 뻔한 내용이네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요? 사실 그림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1페이지고요. 사실 그림책도 환상 그림책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저자가 있는 가상의 이야기이고요.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환상 그림책과는 달리 사실 그림책은 모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남직하고 그럴듯해서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는 종류의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림책에는 사실과 역사 이야기, 그리고 위인의 일생을 다룬 전기가 포함되고 이러한 책들은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객관화하여 줌으로써 사회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해주고 위대한 위인의 삶을 통해 삶의 지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장자쿠 루소와 존 두이는 유아에게 현실적인 소재를 다룬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현실에서의 경험과 놀이에서의 경험을 통합하고자 했죠. 특히 유치원, 병원, 미장원, 백화점, 경찰서나 소방서, 은행 등의 인접한 주변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 경험은 유아의 놀이 장면에 고스란히 등장하게 되고 19세기 미국의 뱅크 스트리트 유아학교 프로그램에서도 유아의 일상생활을 다룬 유아 자신의 이야기인 사실 그림책을 주로 제공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판한 책들의 제목에서도 Here and Now 스토리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아에게 친숙하고 가까운 소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출발하여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림책은
환상 그림책처럼 동물이나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상상에 근거하여 진행하지 않고 동식물의 자연적 속성이나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상 그림책과 사실 그림책 간의 교육적 적합성 논쟁을 떠나 유아에게는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면 어떠한 그림책이라도 제공되어야 하고 환상의 정도와 사실성의 정도를 문학 장르별로 도식화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문학 장르별 환상과 사실의 정도에 대한 구분으로 사실 동화냐 환상 동화냐 이런 부분을 이제 도식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림책의 문학적 요소별 특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림책의 등장인물은 실제적이고 반드시 선남 선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부자이거나 초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림책의 주인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흔한 보통의 사람들이죠. 이 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환상 그림책의 경우처럼 자세하고 입체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전순문학의 등장인물이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이면서 묘사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사실 그림책에 등장하는 동물도 환상 그림책에서처럼 우인화되거나 기이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요. 윌리엄 스타이그 아모스와 보리스에서 고래 보리스와 생쥐 아모스는 고래와 생쥐 본래의 행동 특징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림책에서도 동물이 주인공이 되어 유아의 생활을 비유하는 경우가 있고, 동물이 일어나서 먹고 씻고 놀이하고 자는 이야기를 담은 경우에도 작가는 동물의 행위를 빌려서 유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 환상이나 허구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주제와 소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사실 그림책의 주제는 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여러 가지 문제 혹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부분이 있죠. 부모 자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또는 질투, 동생이 태어났을 때 부모의 사랑을 빼앗기는 느낌, 애완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친구 간의 우정 또는 갈등 등 유아가 성장하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이 사실 그림책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그림책은 유아가 자신의 삶과는 다른 삶의 모습들을 그림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부의 살아가는 이야기, 언어, 인종, 문화가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도 다문화 교육 차원에서 사실 그림책이 다룰 수 있는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그림책은 대개 독자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갖습니다. 작가가 그림책을 쓴 시기가 근현대에 가까운 시기이고 공간적 배경도 실존하는 구체적인 장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작품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가 시공을 초월하여 공존하는 환상 그림책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플롯. 사실 그림책의 플롯은 선정된 주제나 소재가 갖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남직하고 갈등의 양상과 그 처리 과정이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이야기의 사실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실 그림책은 적절한 주제와 사건, 갈등 해결의 과정들이 철저하게 리얼리즘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초자연적 힘과의 갈등을 마술적인 힘이나
환상적인 요소에 의해 해결해 나가는 환상 그림책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림책의 교육적인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림책은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살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줍니다. 이야기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유아와 비슷한 또래의 경험을 소재로 삼기 때문에 등장인물과의 동일시가 수월하지요. 동화 속의 내용이 유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걱정거리와 일치할 때 유아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되며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현실적이고 평범한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용기와 문제 해결력,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고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야기 속의 유머와 반복의 요소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갖도록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의 예로 순이와 어린 동생에 대한 그림책이 있는데,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동생을 돌보는 순이는 그림 그리는 틈에 동생을 잃어버립니다. 어린 가슴을 콩당거리며 동생이 갔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순이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하고 마침내 놀이터에서 동생을 발견하면서 미소 지으며 서로를 안아주는 자매의 사랑이 따뜻하게 묘사된 그림책이라고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야시 아키코의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 또 만나자. 비 오는 날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 생물, 즉 달팽이, 두꺼비, 뿔, 호랑이, 애벌레, 배추흰나비, 애벌레, 청개구리 등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시각으로 잔잔하게 보여주는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비 오는 날 또 만나자. 좋네요. 이거는 히로노 다카노 그림. 역시 좀 일본 사람들이 뭔가 좀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세심하다는 생각이 한 번씩 느껴져요. 피터의 의자는 동생이 태어나자 엄마 아빠는 피터가 쓰던 물건들을 동생 수지에게 줍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까지 빼앗긴 것 같은 피터가 의자만은 뺏기지 않으려고 집을 나옵니다. 앉아보니 이제는 피터가 앉기는 자가 너무 작고 가족의 일원이 된 동생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피터가 아빠를 도와 페인트 칠하는 행동에서 잘 담겨 있다고 해요. 이것도 되게 그 동생이 생겼을 때 나의 그 굉장히 그 아쉬움, 부모를 빼앗겼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책이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 그림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보 그림책은 유아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고 꾸준히 즐겨 익히는 장르이지만 유아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아 문학은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미학적 특성인데 정보 그림책은 작가의 상상력과 문학성으로 유아의 동심을 자극하는 문학적 본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대개 정보를 주는 그림책은 특정 분야의 지식을 정확하게 기능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을 뿐이고요.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고는 하지 않지만 정보 그림책은 유아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개념이나 사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읽기를 권장하는 책이고 유아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효율적인 매체라고 합니다. 갯벌이 좋아요는 갯벌 속 생물들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생물들 간의 대화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환상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문학성을 갖춘 정보 그림책의 좋은 예라고 합니다. 정보 그림책의 교육적 의의는 자연과학 분야의 생물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해주고 사실과 허구의 관계를
실용적 측면과 사실과 진리에 접근하도록 한다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유아의 선척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정보 그림책의 교육적 의의라 할 수 있죠.